프리토크 정치평론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야심차게 내놓은 김문수 망언록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망언도 격이 있다 제1편입니다. 이 영상은 두 편으로 나누어 방송합니다. 시청하시는 도중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문수 망언집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금년 5월 11일 대선을 앞두고 선대위에 신속대응단이라는 조직을 꾸려 김문수 후보 망언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게 과연 망언집인가 할 정도로 국민의힘에서 발간한 이재명 망언집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저질과 말바꾸기, 조롱, 왜곡 위주인 이재명 망언집과는 달리 김문수는 평소 소신을 다소 투박하지만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을 망언이라 정리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선거운동에 타격을 줄 발언들을 찾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은 김문수 금언록 또는 김문수 명언록이라 치부해도 좋을 정도라 오늘 이 방송에서도 중요한 몇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여성 비하. 김문수 후보는 오래전 서울대 초청 강연에서 걸그룹 소녀시대를 가리켜 쭉쭉빵빵이라는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벌써 꽤 오래전 일입니다. 요즘은 섹시하다가 비하가 아니라 칭찬이 된 시대입니다. 그 당시는 방송가에서 칭찬의 의미로 쭉쭉빵빵이라는 표현을 많이 자연스레 썼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촌스러울 정도의 표현이지요. 김문수 후보의 개성이 묻어난 표현입니다. 이런 말과 이재명의 형수 욕설이 비교나 됩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는 성추행, 성폭행과도 격이 다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지사 사건만 보더라도 그 수준의 일천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기피 풍조. 김 후보는 2023년 9월 대구 청년 콘서트에서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개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를 1천만 애견인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고 국가가 그로 인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애견 비하로 만드는 저질적 사고방식이 좌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는 결혼한 부부도 자식을 낳지 않고 반려견을 키우며 지내는 사례가 아주 많이 목격됩니다. 단톡방에서는 부모를 보기를 개같이 하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개를 아낀다는 뜻이지요. 이는 젊은이를 비하하는 말이 아닌 줄은 좌파들도 잘 알 것입니다. 다만 책은 만들어야 되고 수록할 망언은 없으니 억지 춘향식으로 끼워넣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동성애 비판입니다. 김 후보는 2018년 5월 서울시장 후보 토론회에서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과 출산에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죠. 동성애를 하게 되면 에이즈라는 질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고 당연히 동성끼리니까 출산은 할 수 없게 되지요. 정치인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한 걱정을 하지 않는 게 이상합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이를 소수자에 대한 억압이라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조롱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정치인 중에 김문수 후보 부부처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살피는 활동을 한 사람을 여러분은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지만 그는 의원 시절 그와 같이 민주화 보상금 10억 원을 거절한 고 장기표님에게 세비 500만 원 중 100만 원을 의원 임기 내내 송금하며 뒤에서 도왔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미담이지요. 더불어민주당은 성소수자에 대해 공공기관 정원의 30%를 우선 채용해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성소수자를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사회적 권력자로 만드는 법 같습니다. 안정적인 직장 얻으려면 성의 정체성을 바꿔야 할까요? 국가에서 국민들을
성소수자로 내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표만 되면 무슨 짓이든 다 해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입니까? 참 참담합니다. 문재인은 총살감. 이 말은 너무 많이 알려진 말이죠. 김 후보는 2019년 8월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문재인은 당장 총살감이라고 직설적인 발언을 해서 야권이 집중포화는 물론 조중동에서도 비난을 마구 받았습니다. 그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22년 10월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총살감이라는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신을 굽히지 않는 그의 강직한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발언으로 3년 전의 발언이 다시 소환되고 그가 다시 비난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을 모르고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김 후보가 소신이 뚜렷한 만큼 문재인의 죄상 또한 사형에 처할 만큼 심각한 중죄라는 것이지요. 문재인의 여러 죄상 중 임명정시 쪽만 보더라도 그는 2019년 11월 2일 NLL을 넘어온 탈북 청년들을 북한이 흉악범이라는 주장에 대해 조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5일 만에 북으로 강제 송환시켜 유명을 달리하게 만들었습니다. 판물점을 통해 송환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던 그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탈북자들도 엄연히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서 국민에 대해 아무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2020년 9월 서해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해양 순시전 근무 중 실종된 우리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 인민군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가 빚에 쪼들려 탈북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우며 북한군에게 사살되고 시신훼손까지 이어지는 북한의 악행에 대해 방치했습니다. 그 후 조직적으로 해당 사건을 은폐 및 조작했던 것도 발각됐습니다. 희생자 가족에게도 같은 호남 사람인데 서로 돕자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벌였습니다. 문재인은 이런 죄상에도 나는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아랫사람이 했다는 것이죠. 이재명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잘되면 나의 업적 대장동을 보문하시죠. 잘못되면 부하 탓, 나는 면피입니다. 문재인의 죄는 그의 임기 5년 동안 통계를 조작하고 국민을 속이며 국민들을 부동산 폭등에 말려들게 한 책임도 있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원전 산업을 붕괴시키는 짓도 서슴지 않았던 것도 죄상입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의 친중 정책은 사회 곳곳에 중국인들이 들어와 자리 잡고 국내 정치에 관여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은 이에 더하여 선관위의 개표 전산화를 도입한 원흉 조혜주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해 본격적인 부정선거의 기틀을 마련해 놓은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선대본부에 있던 사람을 선관위로 갖다 놓는 것조차가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는 국민들이 죽을 힘을 다해 쌓아 올린 민주화의 기틀을 민주라는 이름만 쓴 가짜 민주파리들과 함께 망치고 있었습니다. 김 후보의 문재인 총살감에는 이외에도 헤아릴 수 없이 많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총살감이라는 말이 그의 입에서 바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폴리토크 김승재 주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